2026년 3월 첫째 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말 그대로 뿌리채 흔들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마치 지정학적인 대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죠? 자,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 그리고 이란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한 거죠. 시장의 반응이요? 아주 즉각적이고 또 가혹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파는 주식시장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날이 나중에 검은 수요일로 불리게 되는데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글쎄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합니다. 당연히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도 바로 발동됐죠.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무려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세계 원유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유조선 통행량이 94%나 급감했고요.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주요 시장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을 한번 보세요. 정부가 아주 강력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이 엄청난 패닉 장세에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죠. 근데 이 유가 쇼크가 단순히 주식시장만 흔들고 끝난 게 아니에요. 1970년대에 그 끔찍했던 경제적 유령을 다시 소환해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정말 최악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 연준이 빠진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9만 개 넘게 사라지니까 이러다 경기 침체 온다, 당장 금리 내려라 하고 소리치고 있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유가 쇼크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아니다,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한다, 금리 동결해야 한다 하고 맞서는 겁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거대한 위기 상황에서는요, 그 충격이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산업이 웃고 또 어떤 산업이 울었는지 그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방산주들은 그야말로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LIG 넥스원은 자체 개발한 천궁 20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실전에서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찍었고요. 미국 방언업체 CEO들은 첨단 무기 생산을 4배로 늘리기로 합의하기까지 했습니다. AI 붐은 계속됐습니다. 적어도 일부 기업에게는요, 맞춤형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브로드콤 같은 회사는 2027년까지 매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엄청난 전망을 내놨고 주가는 당연히 급등했죠. 하지만 모든 AI 기업이 웃었던 건 아닙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가 어떤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역풍이 됐어요.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중국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와 AMD의 H200 같은 주력 칩 생산이 중단됐거든요. 주가는 그대로 곤두벅질 쳤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마침내 첫 번째 거물급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뜨거웠던 투자처, 사모 신용시장이었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주요 펀드의 환매를 중단시키자 시장 전체의 신용경색 공포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이런 극도의 혼란기에는 몇몇 핵심 인물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였죠. 한편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은퇴를 앞두고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애플 주식의 75%를 팔아치운 거죠. 이건 단순히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에 대한 신뢰의 금이 갔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 즉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격동의 시기 한가운데서 새로운 기술혁명의 서막을 알린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쟁과 육아 쇼크, 그리고 역사적인 시장 변동성으로 가득했던 일주일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태가 1970년대의 악몽, 즉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의 재방성일까요? 아니면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가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 시대의 혼란스러운 시작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